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금은 저희들이 이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금은 금이 아니더라도 현물도 임금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현물들이 임금성을 인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실은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포인트 문제였죠. 복지 포인트를 이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복지 포인트의 배정을 임금으로 올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인트당 뭐 얼마에 가쳐 주는 거죠. 1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면 이 1포인트가 1원인 거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뭐 책 사고 영화 보고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포인트에 불과한 복리후생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 포인트도 그 가치만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도 임금성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오히려 문제가 이게 통상 임금으로도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법원에서는 이 복지 포인트를 아예 통상 임금이냐 아니냐, 그것 전에 임금성을 부정한, 자, 이런 판례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거다, 이런 판례로 전화배치적으로죠, 중요한 판례예요. 지금까지 판례가 쭉 이제 법원의 계류 중에다가 2019년도 8월 22일자로 전화배치 판결로서 요건 임금이 아닙니다라고 판결한 이런 판결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지 포인트에 대한 임금성에 제동을 건 이런 판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의료원이 있었고, 의료원이 그 사내 지역규칙 등에 따라서 이 복지 포인트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복지 포인트를 이제 1월 달에 공통 포인트를 제공했고요. 차등을 해서 근속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포인트도 1월 달과 7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휴직을 하거나 중도 퇴직하게 되면 일할 배정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전용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포인트는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이율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돈 아니냐, 임금처럼 쓰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걸 임금으로 봐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니까 매년 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통상 임금에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연장 근로수당을 요 복지 포인트도 포함을 해서 다시 차액분을 지급하세요, 이걸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입장에 따라서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고 더욱이 통상 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일까요? 이 복지 포인트가 통상 임금일까요? 만약에 복지 포인트가 임금으로 인정되면은 통상 임금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임금성은 따질 필요가 없죠. 아예 임금이 아닌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부정했는지 그 판례 내용들을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판례 내용을 볼게요.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돼야 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 자, 그런데 얘가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과연 이 금품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 형태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끔씩 일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겠습니다, 추정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급 의무만 있으면 임금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은 설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의 대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의무가 있지만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임금이 아닌 거다. 이게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와 관련돼서 해야 된다.
이게 근로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설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런 이 보충 법리를 이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 법리를 이 케이스에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자, 한번 판례 내용을 볼까요? 자, 판례입장은 지급 형태의 계속성, 지급 형태 정기성을 가지고서 지급 의무를 가지고서 이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즉 지급 의무와 지급 형태가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돼야 된다. 이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이건 임금이 아닌 거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이 근로자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지급 의무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도 이 법리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와의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통상임금에도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판례가 왜 이런 식의 논거를 가져갔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보게 된 논거들을 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는 논거들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왜 그렇게 받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선택적인 복지제도 포인트가 이게 선택적인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 복지제도의 이 근거법이 근로복지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자, 이 법은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기본법에서는 명확하게 임금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했는데 요 복지 포인트가 그 복지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니까 이 관계 법령에 비춰볼 때 요건 임금이 아닌 거다. 법령에 임금이 아니라고 나와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거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볼까요? 이게 뭐 참신한 논리일까요? 아니면은 좀 어거지적인 논리일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근로복지기본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독특한 그런 법리를 제시한 그런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좀 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 그런 판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연역과 도입 경위를 보더라도 이게 임금을 보존하거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복지란으로 이 시작이 된 그런 연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게 임금이라고 한다면 용도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월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양도할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걸 복지로 알고 있지 임금으로 알고 있지 않다. 이런 인식 등을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는 이게 배정이 된 거지 포인트를 배정했다라고 해서 이걸 임금의 지급을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논거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임금으로 오게 되면 임금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는 조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임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근로와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에 대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하나 법원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복지 포인트는 아주 그 특이한 사정이 아닌다 하면은 임금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